글자를 모르면 문맹, 색 구별을 못하면 생맹, 컴퓨터를 잘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는데요. 감맹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감성과는 거리가 멀거나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을 감맹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방식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필요한 건 따뜻하고 부드럽고 무슨 일이든 다 포용해 줄 것 같은 감성입니다. 감성지수 얼마나 되시는지요? (11월 28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정수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오늘 첫 곡으로 감상을 하셨어요. 목요일 아침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많이 추워졌네요. 눈이 온 곳도 있고요. 출근 준비하는데 뉴스에서 정말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고 나가라면서 그런 뉴스를 들으니까 저는 추위를 또 많이 타잖아요. 평소에도 남들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옷을 많이 껴입는데 오늘은 출근할 때 정말 더 옷을 껴입었었거든요.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춥다고 하는 날이 오히려 더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상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옷을 두껍게 입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춥다고 얘기하는 날에는 바람도 덜 불고 귀도 덜 시렵고 아무튼 덜 춥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춥지 않게 출근을 해서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출근길 또 아침맞이는 어떠십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출근을 하신다면 1시간 동안 방송으로나마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당신의 노래로 열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물리학 분야의 여러 과학자들에게 핵물질은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였습니다. 체드윅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핵물질을 개발하면서 과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원자핵 내부의 비밀을 캐내려고 뛰어들었죠.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1954년 11월 28일) 역사 속 오늘 세상을 뜬 핵물리학의 아버지 엔리코 페르미.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그는 인류에게 엄청난 에너지원을 가져다 줬습니다. 페르미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만들어낸 공로로 1938년 노벨 물리학상을 타죠. 1943년에는 세계 최초로 원자로를 이용해 통제된 핵분열 연쇄 반응 실험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원자폭탄의 제조에 이용이 돼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이어졌습니다. 페르미는 전쟁 종식을 위한 원자폭탄 사용에는 찬성을 했지만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람 목숨을 앗아간 무기로 쓰인 데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수소폭탄의 개발에는 사악한 짓이라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론과 실험 모두에 강한 완벽한 물리학자였습니다. 이탈리아가 물리학 강국이 되기를 꿈꿨지만은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마는데요.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그는 자신이 꿈꾸던 자유로운 연구 대신 미국의 핵폭탄 개발 계획에 참여합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때 정치를 극도로 싫어했던 페르미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보라. 그러나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추운 날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2AM의 이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우주를 떠도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 등은 그의 이름을 따서 페르미온이라고 불리죠. 페르미는 천생 과학자였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말년에 암투병을 할 때도 물리학 실험을 하는 것처럼 정맥 주사에게 방울수를 세기도 했고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서 공급량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JJ킴님께서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여행을 다녀오느라 일어나 방송 듣는 게 밀려 있었는데 주말에 듣고 또 듣습니다. 26일자 방송분이 안 올라와서 라는 글도 좀 올려주셨고 아무튼 날짜에 상관없이 편하고 따뜻한 방송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는데 정아나운서 그리고 조합원분들 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JJ킴님.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뵙지 못해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에서 글 올리신 거 보니까 피곤하셔서 그런 건지 살짝 몸의 어느 부분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 보였는데 수포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선물 아로마 오일은 피곤할 때마다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 뒷부분에 찡거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JJ킴님. 향도 참 좋고 또 이렇게 귀 뒷부분에 바르고 나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 천연비는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신청곡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선곡에 반영을 하고 있을게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앞서 JJ킴님처럼 오늘의 아침 풍경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들도 좋고요. 또 오늘 목요일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국민TV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청해 주시면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세요. 1978년 3월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중심가에서 영화와 같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의회 의사당으로 향하던 알도 모로 전 총리의 승용차가 백주 대낮에 무장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것이죠. 괴한들은 순식간에 경호원 5명을 사살하고 모로 전 총리를 납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사 속 오늘의 얘기로 만나보시죠. 당시 기민당 당수였던 모로 전 총리는 총리를 5차례 역임하고 나토 이사회 의장을 지낸 이탈리아의 거물 정치인이었습니다. 테러 역사상 길이 남을 만큼 대담무쌍한 납치 사건을 감행한 무장괴한들은 이탈리아의 극좌 과격파 테러 조직인 붉은 여단 소속이었죠. 붉은 여단은 모로 전 총리를 납치한 뒤 교도소에 수감된 동료 테러리스트 15명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모로 전 총리는 테러단 조직원들의 강요로 거의 매일 정부의 협상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죠.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물론 기민당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냉담한 협상 거부로 모로 전 총리는 납치된 지 55일 만에 가슴에 11발의 총탈을 맞은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모로 전 총리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우파였지만은 공산당과의 연정을 성사시키고 좌파 세력을 제도권 정치로 흡수한 노련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는 좌우파 모두로부터 의심을 받기도 했죠. 정치권이 그를 구명하는 데 냉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로 전 총리의 납치 사례는 붉은 여단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사건이었지만 붉은 여단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0년 11월 28일 창설이 됩니다. 북이탈리아 토렌토에서 좌파 사상단체로 출발한 붉은 여단은 창설과 동시에 테러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죠. 이들은 폭력혁명으로 이탈리아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극좌 노선을 걸었습니다. 모로 전 총리를 살해할 당시 붉은 여단은 500명 이상의 테러 대원을 보유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이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휘부의 붕괴로 세력이 크게 약화됐고 이탈리아 당국의 대대적인 소탕작전 속에서도 방화, 납치, 유인, 암살 등 테러 행위를 계속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리넬리 가운데서 울게 하소서 데이빗 에그뉴의 오보의 연주로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 국물이 참 맛있게 느껴지는 무렵이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어묵 하는 이런 것들의 발길이 멈추고 잠깐 먹고 갈까,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때죠. 비록 종이컵 하나만큼의 온기일지라도 어묵 국물이 든 종이컵이나 커피잔을 들고 있으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모금 이렇게 들이키고 나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고맙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사소하지만 추운 계절에 누리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소박하지만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추운데 잘 지내고 있니? 이런 안부 문자. 고생 많았다. 어깨를 두드려주는 따뜻한 격려. 이런 것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박한 인사들 주변에 자주자주 이렇게 건네시고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보님께서 아이고 좀 더 자야 하는데 하셨는데, 요런 생각이 날 때 잠이 더 안 오는 게, 그리고 뭔가 잠을 잔다고 해도 개운하지 않아요. 그쵸, 바보님? 어제 주신 글인데, 그래서 좀 잠은 더 주무셨나요? 제가 방송에서 방해를 했던 거는 아니겠죠, 바보님? 근데 이 잠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든 할 때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결과, 그러니까 양질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은 편하게 주무셨기를 바라는 겁니다. 일어나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카펜터스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Yesterday Once More.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카펜터스였습니다. Yesterday Once More 전해드렸어요.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거듭된 파산과 재기, 단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또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극적인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제시 리버모어인데요. 어제 오늘 63세로 세상을 떠난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월스트리트 사상 가장 악명 높고 솜씨 좋은 투자자로 불리던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187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리버모어는 14살 때 보스턴의 주식방 시세판 담당자로 일을 하면서 단돈 $5로 주식 매매를 시작해 주식계의 거물이 된 월스트리트의 위대한 곰으로 불리죠. 그는 주가 표시기의 시세를 칠판에 옮겨 적으면서 시장을 파악하고 주가 흐름을 배웠습니다. 1년 뒤 회사에서 받는 급료보다 투자 수익이 많아지자 전업 투자자로 변신을 하는데요. 16살에 $1,000를 버는 등 대부분의 주식방을 휘젓고 다니자 그는 소년 도박사로 불리면서 업계에 깊이 인물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합법적인 주식 거래에 뛰어들죠. 그는 추세의 발생 시점을 기다려 자금의 일부를 투자한 다음에 추세가 강화되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추세 매매법을 사용했습니다. 추세 매매법은 가치 투자법과 더불어서
오늘날 주식 매매 기법 가운데 중요한 한 축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의 투자 철학과 투자 기법은 수많은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지 67년이나 됐지만 그의 투자 기법에 대한 책은 계속 쏟아지고 있죠. 리버모어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공매도의 주력에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1929년 주가 대폭락을 예견하고 공매도로 단숨에 1억 달러를 벌어들였을 때 경제대공황은 리버모어 탓이라는 그런 원성도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노래 참 잘 부르는 가수죠.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전해드렸습니다. 리버모어는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거액을 벌었고 요트를 타면서 화려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시세와 싸우며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에게는 주식이 긴장감 속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던 셈입니다. 목요일 아침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 학생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좋은 아침 되세요. 눈도 많이 와서 좋겠네요 하셨는데 저는 눈 보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밟는 건 싫더라고요.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강해지는 게 눈뿐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좀 불편한 사람, 또 어색한 사람들과는 더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리도 만들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부터 잘 챙기자.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독일 학생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록향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글도 남겨주셨는데 남편은 출근하고 우리 집 양이들은 차례로 퇴근하네요. 길냥이적 자유로움은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는지 외출 양이가 제 멋대로 드나거립니다. 어젯밤은 요 녀석들의 귀가가 늦어서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하셨는데 고양이들이 록향님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쵸? 근데 고양이들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워야 하나요? 아니면 록향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시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아무도 없는 집에 가둬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빨리 짝꿍을 찾아줘야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들으시고요. 이어서 JJ 킴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루시드 폴입니다. 새.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JJ 킴님께서 청하신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루시드 폴의 새 어쿠스틱 버전으로 띄워드렸고요. 앞서 들어봤던 곡은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두 곡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가장 위대한 화가 고흐는 평생 800점 이상의 유화와 700점 이상의 데생을 그렸지만 그의 작품 가운데서 고흐 생전에 판매된 것은 단 한 작품뿐이었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서 평생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고흐였죠. 그럼에도 고흐가 그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인 테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테오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정한 평가를 형에게 전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형의 푸념과 정신적인 방황을 지켜봐 줬습니다. 고흐는 동생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을 너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값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는 편지로 대신 전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는 형을 지지해준 태우가 없었다면은 위대한 화가 고흐를 만나지는 못했겠지요. 늘 가까이 있어 때로는 잊고 살지만은 가족이라는 존재는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다 해도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댓글을 좀 볼게요. 예원서연맘님께서 새벽 출근길이 미끄러울까 걱정이 되는 시기가 됐네요. 겨울은 늘 그렇지만 올해는 좀 일찍 시작된 듯 합니다. 그쵸, 동장군이 정말 빨리 와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말이죠.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싶기도 하고 살기 힘들어진다. 갈수록 추워지니까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눈이 더 많이 오겠죠. 네, 새벽 운전,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 모두. 그리고 예원서연맘님은 운전하시겠죠. 예원서연맘님도 운전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퓨어님께서는 시험이 D-Day 10일 남았다고 어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답답하거나 초조할 땐 일어나 팟캐스트 들으면서 공부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외우겠어요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저는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라디오 듣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잘 됐거든요. 아무리 라디오 소리를 작게 틀어도 집중이 잘 안 돼서 말이죠. 아주 어렸을 때는 집중할 때 그 느낌을 즐기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을 참 즐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며칠 남지 않은 시험 끝까지 힘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리사우노의 노래 Girl from Ipanema 띄워드리면서 내일 새벽 5시를 기약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